예, 그럼 간단하게 스파크와 매빅 미니 외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눈에 띄게 보시는 것처럼 매빅 미니가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접을 수가 없어서 고스란히 날개 길이까지 크기에 포함돼서 훨씬 더 큰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고요. 실제로 또 매빅 미니의 날개를 펴보면 스파크도 그렇게 큰 기종이 또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매빅 미니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스파크에 비해서 아주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예, 물론 이렇게 접었을 때 휴대하고 이동하기 훨씬 더 편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 점이 매빅 미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기종의 하단면을 살펴보면은요, 아래쪽에 비전 시스템 센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호버링과 그리고 GPS를 통해서 자신의 착륙 지점과 이륙 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사물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를 통해서 전방의 사물을 감지하고 그리고 또 회피하거나 동작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반면에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센서 혹은 후방의 센서, 좌우 센서가 없어서 그런 비행 안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주 좁은 실내에서 비행을 해본 바로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센서를 통해서 아주 좁은 실내에서 비행이 참 어렵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센서 감지를 통해서 그 원활한 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매빅 미니의 장점이라고 또 역으로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두 기종을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비교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센서를 통해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이륙이라든가 착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제스처를 통해서 기체로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스파크가 더 좋다, 매빅 미니가 더 나쁘다, 뭐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긴 힘들긴 하지만 개활지에서 비행을 하거나 여행지에서 가볍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스파크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두 기종이 가지고 있는 짐벌을 비교해 볼 텐데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2축짜리 짐벌을 탑재하고 있는 반면에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상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돌아가는 3축 짐벌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카메라 촬영의 운동 범위는 훨씬 더 자유롭고 촬영 시 굉장히 안정적인 짐벌 시스템을 통해서 촬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빅 미니에 대해 가장 구입과 기변을 고민하게 만든 부분이었던 비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빅 미니가 공식적인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스파크보다 10분이 더 길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만족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기변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스파크를 세팅하고 날리다 보면 17, 8분 정도 내외로 비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의 부족함을 정말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배터리도 플라이모어 콤보 기준으로 매빅 미니가 한 개 더 많고 비행시간도 배터리가 10분 정도가 더 길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플라이모어 콤보 기준으로 스파크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를 최대 40분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반면에 매빅 미니는 1시간 반, 뭐 적게는 1시간 15분, 1시간 10분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 짐벌을 날려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로 무게는 매빅 미니가 스파크보다 훨씬 더 비행 무게로는 50g 정도가 더 가볍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드론의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250g 미만이죠. 250g 미만에 맞춰서 그런 제한을 피해서 휴대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고 가볍게 날릴 수 있는 정말 그 매빅 미니 이름에 걸맞게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언뜻 보면 들어보면 굉장히 장난감 같기도 하거든요. DJI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짐볼 보호 커버도 있어서 별도의 추가 지출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종기를 또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쪽이 스파크 조종기고요. 이쪽이 매빅 미니 조종기인데요.
일단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오른쪽 스파크의 조종기가 훨씬 더 고급져 보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버튼을 한번 비교해 보면 상단부에는 동일하게 좌측 상단에는 리턴 투 홈 버튼이 있어서 즉시 기환시킬 수 있는 긴급 버튼이 하나씩 있고요. 동일하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DJI 스파크에만 별도로 이 앞에 보이는 버튼 3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긴급 정지, 그리고 오른쪽은 사용자 할당 버튼,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로 버튼, 물리적으로 변경시켜주는 버튼이 있고요.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DJI 플라이 앱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을 좀 비교해보면 동일하게 녹화 버튼, 동일하게 카메라 촬영 버튼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짐볼을 조정하는 휠이 동일하게 둘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또 사용자가 임의로 할당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고요. 최근에 DJI에서 만든 드론의 조종기들은 이렇게 조종기의 손잡이가 탈착이 가능하고요. 이 탈착된 조종 레버를 조종기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죠. 대부분 끼워서 수납을 해서 가져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레버가 고정되어 있는 스파크 조종기 같은 경우는요, 이 레버가 어디에 넣고 다니면 이제 계속 걸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살짝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 조정 레버가 이렇게 탈착되는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또 휴대에 대한 편의는 훨씬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연결을 통해서 비행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편법으로 OTG 케이블을 구해서 스파크 아래쪽에 보이는 이쪽과 스마트폰을 그 케이블로 연결해서 유선 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심하기 바라고요.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 연결보다는 유선 연결이 훨씬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비행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종기에 연결해서 비행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조종기 없이 제스처만으로도 비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각각의 그런 환경에서 조종 방법을 바꿀 때마다 이게 세팅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게 좀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이렇게 아예 조종기로 연결을 해서 비행을 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크와 매빅 미니의 외형 그리고 조종기의 기능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매빅 미니를 직접 비행해보고 스파크와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매빅 미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죠, DJI 플라이 앱이라고 하는 별도 앱이 새로 런칭이 됐는데, 매빅 미니를 위해서 그 앱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